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은 SX 추가적인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서두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 13일 날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8대2로 나누는 존속법인 STX와 로지스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인적 분할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사실 뭐 여기저기 찾아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놨어요. 정확한 그림은 최근에 있었던 인적 분할 관련주 중에서 조 단위를 넘어가지 않거나 1조 원 밑에 있는 기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3개의 기업을 더 추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했을 때 정확히 10배를 넘지 못했다. 거래 정지 이전에. 그리고 8대2로 이루어졌던 기업. 이 기업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년 동안 15개가 있었다고 했죠. 3개의 기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제가 왜 이 3개의 기업이 더 추가됐냐면 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이 저희 연구소에 있다고 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3개는 업종을 변경을 한 기업이었어요. 그 광물과 그다음 어떤 거죠? 이 사업 구조에서 약간은 이거의 99%가 흡사한 사업까지도 연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찾다 보니까 15개였는데 3개가 추가됐습니다. 특이한 사실이 하나 추가됐다. 자, 오늘 주제는 딱 그렇게 할게요. 13일의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제가 이 부분에 사라고 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여기의 부분은 축제이지만 여기는 대주주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했죠. 그쵸? 자, 이런 부분. 오늘 주제는 딱 하나죠. 13일 가격 전략과 이 기업은 STX는 어떤 기업이고 지금 대표이사는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누구와 똑같은 상황 100%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다. 즉 지금 인적 분할과 광산 희귀금속 이걸 다루는 거잖아요. 얘네들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상장 기업 중에 누군가를 100% 추정을 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뭐죠?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과거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 9일 전에 STX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죠.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릴 텐데, 자, 일단 인적 분할이죠. 지금 시각이 일요일 8시 31분이네요.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뭘까요? 빠졌을 때에서 딱 이날. 겁니다. 즉, 그쵸. 그리고 나서 사야 된다라고 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사유 없는, 이유 없는 투자, 근거 없는 투자는 항상 실수를 만들고 실패의 지름길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SX 초기 과정은 4,000원에서 시작했죠. 2,000억이 채 안 되는 기업을 1조 원까지 끌어올렸죠. 자, 말씀드릴게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팩트를 전달하는 거지. 좋은 말보다는 쓴 말보다는 정확한 말을 전달하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뭐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 10년을 했다 했죠. 그때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형성되고 업종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지 않고 실수를 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누구와 흡사했다고 했죠? 자, 그 전에 왜 이렇게 하락에 제가 사야 되냐? 인적 분할 스토리를 아시냐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네. 이때 바로 대주주의 매도가 나오죠. 50%의 지분을 들고 있던 머큐리. 재무적 투자자예요. 경영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자금을 팔죠. 100만 주가량을 얼마에? 33,000원에. 최고점에 팔진 않았어요.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장에 나오면서 분할되기 이 6일 전에 빠졌죠. 3거래일. 그리고 나서 여기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이니까 이날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 약간 반등이 시작했지만 상한가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날은 뭐라고 했다? 42,000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죠. 왜? 4,000원 미니멈을 잡고 미니멈은 요 1,000원, 2,000원 잡고 러프하게 잡아서 42,000원을 넘길 수가 없다. 왜? 과거에 20년 동안의 자료를 봤더니 인적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8대2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이 10배라는 법칙을 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약간 러프하게 42,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650원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8%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5%에 끝났죠. 자, 그런데 문자 오신 분들 보면 여기서 잡으신 분도 있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 전략 내에서 행동하라고 했죠. 이 자료 보내드렸죠. STX 상장일에 20년간의 데이터 엑셀링, 기업 분석 첨부라고 했죠. 근거 있게끔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본인의 가격을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그리고 4,000원대부터 매수한 사람은 의미가 없지만 여기와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인적 분할 후에 몇 개월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당일날 변동성은 이럴 것이니 이렇게 해라. 근데 왜 여기서 사버리시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자, 지금이라도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X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다만 별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워낙 많은 저도 스팸 문자를 받게 되니까 이제 이틀마다 이렇게 변경하니까요. 별표라고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STX. 자,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그쵸? 20년 동안 15개의 기업 그리고 3개 기업을 또 추가했다 했죠. 이게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사실 이 광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외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었냐면 사업 구조를 변경했던 3개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사업 구조의 변경. 그리고 현재의 대표가 한 기업은 똑같은 사례를 만들었던 기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가격 법칙은 분명히 동일시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극대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30%의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만일에 대형주를 들고 있든가 중소형주 외에 중소형주는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제가 모르는 종목을 바로바로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 일주일에 데이터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외시키면 대형주와 중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도 한번 남겨보세요. 평단가와 비중 그걸 가지고 상장일날 변동성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은 자 말씀드렸죠. 가격의 상담 말씀드렸고 자 뭘 닮아 있냐 한번 봅시다. 천천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왜 사셨나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이 기업은 누굴 추종했는지 아시나요? 이 기업의 똑같은 그림을 나오는 거 한번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자, STX라는 거 제가 지금 이거 소설을 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산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은 여기서부터 대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자, 왜 그러냐? 주가의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 수급이 개인보다는 누가 수월하겠습니까? 기관이 수월하겠죠. 자, 저도 있었을 때 이 대표로 있었던 분이 경영하는 기업에 이렇게 해서 뭐 전환사채 또는 어떤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 세일즈하러 와요. 자산운용사로. IR 담당자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기업의 대표님이 할지 몰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SX는 거래소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기준이 뭡니까? 코스닥은 매출 규모가 코스피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다. 어려운 말이라서 쉽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매출 규모만 형성이 되면 돼요. 그 뜻은 뭐냐? 영업이익은 좋지 않아도 매출이 많으면 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기업은 거래소 기업이다. 과거에 STX 조선해양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장덕수 회장님이죠. 그분이 재계 7위까지 갔다가 무리한 사업, 조선. 근데 이런 뭐 해운업계나 조선업계의 이 불황을 만나면서 장기 침체 때문에 도산했죠. STX 조선해양은 그때 상장 폐지됐죠. 그래서 STX 엔진, STX 페노션, STX 이렇게 남아있던 거죠. STX 페노션은 어떻게 되죠? 하림이라고 하는 통닭회사. 자, 닭회사죠. 팔렸죠.
저기 명동 그 종각에 가보면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왜? 기업을 모르고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STX는 잡주 아닙니다 라고 할까봐. 누가 잡주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코스닥에서 1조 원은 나름 중대형주로 대형주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코스피에서의 1조 원 규모는 중소형주라고 봐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 시총이 300조 가까이 되고요. 기본적인 시총이 10조 단위는 넘어가고 20조 정도 돼야 대형주 반열에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시작은 얼마였다? 2천억. 2천억도 퇴 안 되는 거죠. 1천억, 1,500억. 이해되셨어요? 그게 1조가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종목의 중소형주인 STX 작전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쓴말, 말도 안 되는 말 듣기 싫어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자산운용사에 처음에 올 때부터 이 기업의 대표를 선정한 이유까지 팩트입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처음에는 주가 부진, 실적도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뭘 한다고 했어요? 니켈, 도전제죠. 배터리의 수명을 올릴 수 있는 나노 신소재가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리튬. 뭘 한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후진국을 통해서 광산 채굴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업체로 도모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따라가면서 이런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굴 따라갔을까? 자, 그 이전에 말씀드릴게요. 머큐리라고 하는 회사는 경영을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50%의 지분을 보유한. 자,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됐다? 이 머큐리에서는 분명히 얘네들한테 뭐라 했다? 대표를 임명을 하면서 우리 주가가 부진한데 방법이 없겠니? 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너 대표로 와봐. 방법이 뭐야? 1번. 뭘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광물입니다. 희귀 광물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떤 게 좋을까? 안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당장의 어떠한 가치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땡겨다가 붙이는 기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바이오야? 바이오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야? 에코프로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뭔데? 양극재인데, 리튬, 수산리튬 이쪽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2030년도까지의 실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좀 약한데 너무 크잖아. 몇십조. 자, 그러면 얘가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기업인데 4,000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중간에 공매도 논란이 있었지만 콩고에 있는 100조 원. 그쵸? 자, 100조, 1조 원. 1조 원 정도의 광산 규모를 350억에 사왔다. 이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기서 19만 원. 대략적으로 12조까지 올랐다가 지금 7조 원에 와 있죠. 오호. 그래.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할까? 시작하시죠. 어떻게?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세일징을 해놓고 마지막에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뭔데? 자, 이 재료만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 자, 표본 모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델이다? 포스코인터. 자, 포스코인터. 포스코 기업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과거에는 무슨 기업이었다? 대우인터. 말씀드리죠. 그 미생이란 드라마, 장그래가 나오는 드라마 있죠? 그게 바로 대우인터예요. 대우도 어떻게 됐죠? 김우중 회장님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때도 망했죠, 기업이. 대우증권과 대우인터와 몇 개를 살려놓죠.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에 합병됐죠. 그리고 대우는 산업자본이 들고 있었죠. 포스코가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을까? 우리 이렇게 사업할 건데 그래 우리가 살게. 약간의 압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스코 기업은 최근에 뭐가 있었죠? 분할을 했죠. 물론 얘는 그룹이긴 하지만 속성상 수직 계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면 자, 이거 너무 약한데 얘를 보면서 뭘 할 건데 얘가 과거의 대우인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인터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룹주는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주주 50%의 지분을 받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워낙 큰 재료가 나면서 점상을 가버리든가 반대로 분할로 할 수 있는
좀 와서 팔아야 되는데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최대 주주는 바로 다음 날. 그러면 주가가 더 빠져버리겠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규 상장. 신규 상장이 되면 몇 년 전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도 팔 수가 있죠. 받는 애도 있죠. 최대 거래량과 수급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상장의 시나리오를 갑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을 되나? 분할을 하시면 신규 상장 효과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장중에 팔더라도 티가 안 난다. 근데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펀드 매니저끼리는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장중에 소화시키는 것만큼은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날은 당일날 티가 안 나는구나. 자, 뭘까요? 포스코인터는 상사기업입니다. STX도 상사기업입니다. 상사기업이 뭐다? 종합상사. 수출과 수입을 담당한다. 똑같죠. 1번. 2번은 뭐죠? 포스코인터는 왜 2차전지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뉴스가 나오죠. 우리도 2차전지 광물 할 거예요. 나중에 나오죠. 여기는 뭐다? 그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다 아시죠? 미국의 30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테슬라가 생산하는 물량의 30분의 1, 리비안이라고 하는 신생 전기차업자 있자고 했죠. 이 기업이 나오죠. 쭉 올라가요. 리비안, 포스코인터가 뭐라고 했다고? 여기에 2차 전지 소재를 수출한 적이 있다. 생산을 했나? 아니, 수입해서 전달한 거야. 그래도 2차 전지로 간다는 거야. 자, 요거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 이제 포스코인터, 자산운용사 와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했다는 건데 재밌지 않나요? 이게 바로 종목만 보고 거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보의 후선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3일 날 대응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하고 별표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포스코인터가 2차 전지 산업, 그쵸? 납품한 적이 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됐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고공행진을 했고, 그리고 포스코 DX라고 하는 게 과거에 포스코 ICT였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판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전기차 충전소를 떼내면서 뭘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 자동화, 로봇으로 가고 있죠. 근데 얘는 광물로 가고 있죠. 실제로 광물이다 아니다? 수입하고 수출하는 기업이었다. STX도 수입하고 수출하는 기업이었다. 1번 똑같죠. 2번은 뭐다? 금양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네들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미래 실적, 광물에 대한 실적으로 때려박는 거다. 우리도 채굴한다고 해놓고 지금 당장 됩니까? 불러봅시다야.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를 또 말했답니다. 뭐라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번에 팔면은 힘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스코 인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엮을 수 있고, 두 번은 뭐다? 맞습니다.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는 인적 분할을 하면 된다. 똑같지? 3번은 뭐다? 대주주가 여기서 팔죠. 100만 주를. 4% 정도의 지분을 팔죠. 더 팔아버리면 반등이 안 오죠. 근데 딱 이 시기에 걸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9월 1일부터 2차 전지 쪽에서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명을 받았답니다. 왜? ETF라고 하는 상품은 미리 한 달 전부터 고지가 돼 있어요. 뭐냐? 2차 전지가 빠진다. 인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상품, 2차 전지 인버스 상품이 9월 1일부터 출시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특권이었죠.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제한적이었죠. ETF는 아시죠? 쉽게 말해서 세금을 안 내는 상품. 그쵸? 즉, 이 2차 전지 모든 업종을 모아서 빠지게 되면 지수로 만들고 2차 전지 지수로 수익률,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나와요. 하나가 나왔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번 달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상승시키려는 힘도 필요하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애들 생기죠. 수급적으로 어떻게 된다? 위에서 막아버립니다. 공매도는 공부도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빠진다에 베팅을 하더라도 여길 걸어놔야 돼요. 효과가 있으면. 시장가로 팔 수가 없다. 못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이걸 뚫어버려야 되고. 그쵸?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와 금양은 현재 그쵸? 상단선에서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 주가는 좋죠. 근데 왜 얘네들은 이럴까? 많이 올라서요. 있지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날. 정확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9월 1일이 되는 순간 30일 날 이렇게 거래. 마지막을 29일 날 거래 정지시켜요. 왜? 15일 동안 13일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고 2차 전지도 반등을 줄 거 아니냐. 그러려면 상장을 하는 날 2차 전지 쪽 업황이나 종목의 흐름이 안 좋으면 당연히 영향을 믿겠지.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겪는 시간을 감안, 상승할 수 있는 앞뒤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13일 날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정확한 작전의 시나리오는 세 번째 시기까지도 들어맞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대주주가 여기 4%의 지분을 판 건 뭐다? 많이 팔 순 없다. 단, 자, 제가 42,000원을 제시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 위를 뚫어버리면서 고가에 끝나게 되면 이 대주주는 이 상장되는 날 분명히 일부를 팔 거고요. 끝난 다음에 블럭들을 할 겁니다. 블럭들이 뭐예요? 자산운용사 제가 있을 때도 기업들이 돌아다닙니다. 자, 내 지분의 5%를 사가시오. 얼마 사가시오? 싸게 드릴게요. 10%부터 15%, 5%까지. 그쵸? 나눠서 가진 다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운용사 한 군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하락률로 이렇게 밀 수가 있는데 대주주는 팔게 되면 특정 창구가 뜨잖아요. 그리고 각 증권사 임원이나 리스크 관리팀 감사팀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뭐 대주주 물량이 판다. 왜? 어느 증권사에는 꼭 대주주 물량 증권사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문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쪼개는 거죠. 여기서 상장 날 팔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블럭들을 통해서 자산운용사에 나눠줄 겁니다. 할인해서 싸게. 그걸 소화시키는 거죠.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할 거다? 블럭들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마지막. 뭐? 나 지분 매일도 25%까지 줄였으니 가져가세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같으면 1조짜리 기업에 45%의 지분을 지고 있는 회사를 실적도 안 나오는데 단기 테마로 해서 미래의 산업 뭐뭐 한다는 이슈로만 올라간 건데 어떻게? 4,500을 주면서 사가겠어요? 부담스럽죠. 최대한의 지분을 줄여야만 매수자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네 번째. 시나리오인가요? 정확히 전달해서 자산운용사 후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서치도 다 해봤고. 자, 그러면 뭐다? 중령주의 작전의 시나리오였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가격을 왜 그래야 되냐? 높이 올라서 끝나게 되면 어떻다? 분할된 것도 너무 높게 시작하죠? 그러면 끝난 상태에서 주가를 가지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얼마? 자산운용사에 싸게 준다고 해도 살까요? 부담되니까 안 사지. 딱 그만큼만 해놓을 것이다. 정확한 시나리오의 그림은 나왔다. 36,000원대를 얘가 말씀드렸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좀 궁금합니다. 그쵸? 자, 이 가격 전략을 보내드릴게요. STX 별표라고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본인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아시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세 번째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당일날 상장일날 만일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다른 대형주 또는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를 통해서 30%의 현금을 보유했으면 좋겠다. 왜? 변동성이 사상 최고로 있을 겁니다. 그날 하루만 거래만 잘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80% 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가격은 성지의 글이 될 겁니다. 왜? 대주주의 지분과 장중에 흘러나오는 정확한 하단선과 상단선이 정확한 가격일 거예요. 왜? 그냥 팔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은 가격을 정한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면 또 팔고 리바운딩이 나오면 또 팔 거예요. 그리고 8대2로 나누죠. 로지스틱. 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구분이 갔을 때는 얘에 대한 변동성도 나타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서 당일 마무리로 끝날 수 있다. 단 결국은 뭐예요? 이 종목을 재상장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면 돼요. 자, 하루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수익을 내셨다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손실권에 있는 분들은 경계하되 준비하십시오. 자, 아시죠? 자, 반드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실력이 대단하실 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수익이 실제로 발생이 됐던 적이 많나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거래했던 분들 대상으로 한번 안 봐도 알겠는데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냥 STX 인적 분할이라는 게 호재라고 해서 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인적 분할을 냈을 때 주가가 다 올랐을까? 그 전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소위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고 한 번씩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고 이 재료에 대해서 거래를 해서 먹었었던 적이 있어. 어떤 거든. 근데 결론은 뭐죠? 이유와 근거를 모르고 투자했을 때 한 번의 수익이 결국은 두세 번의 실수로 이끌어가면서 손실을 확대한 적이 많지 않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항상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을 먼저 봤고 업종을 봤고 그 다음 종목을 봤다고 했죠. 다시 업종 내에서도 세분화했고 그 특수한 어떤 업종 내에서도 솔팅을 했다고 했죠. 분류. 그쵸?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꾸 종목만 한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텔레그램 방 이렇게 시장보다는 10분 정도 빠른 정보를 제가 올려드리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저도 어차피 연구소에 있긴 하지만 저희는 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몇십 조를 다루는 이런 연기금이나 연기금들은 상대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외국계 펀드 매니저나 외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50만 원이 에코프로가 고점입니다. 라고 한다 한들 시장의 의견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가버리는 거죠. 이 흐름은 잣대를 대면서 가지 않잖아요. 왜? 30조, 20조짜리 큰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필드에서 있어 봤고 그 몸이 어디로 가고 있고 업종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 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이유와 근거를 가져라. 그죠? 자, 여기서는 제가 만일에 SX 13일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룰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됐죠? 왜? 알면서도 아, 죄송합니다. 자, 파이팅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네, 오늘도 제가 7시에는 또 이제 뭐랄까 또 세미나가 좀 있어요. PB들 상대 그리고 증권 그리고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들은 보통 한 뭐 몇 주의 자금을 굴려요. 예, 이런 포트폴리오를 또 다시 리밸런스, 그러니까 재분류하는 거죠. 어느 섹터를 이렇게 실어야 되고 어느 섹터로 옮겨가야 되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개별 종목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13일에는 이 전략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실시간의 장중 변동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좀 실시간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틀어놓고 문자를 주신 분이든 여기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 한번 이렇게 앞으로는 갈 거예요. SX라는 본인의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 거래. 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세에 대한 변동성은 4거래를 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가가 오른 후에 재료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단기적인 악재인지 또는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그림 뒤에 있는 이면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합시다. 자, 만일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요 한 번씩 어떤 방인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봐라. SX 축하드리긴 합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자, 극대화하세요. 당연히. 자, 중요한 건 뭐다? 시장, 제롬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올릴 수 있다. 2%의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자, 그러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충격이 올 수 있겠구나. 자, 중국 기업의 헝다 파산,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산재 있죠. 자, 그러나 이때는 경계심을 가지라고 했죠. 다만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가 뭐죠? 실업률이 증가됐다. 또 나쁜 소리예요. 이러지 말라고 했죠. 왜? 시장에는 실적이 좋다 하다가 나오면 빠져버리든가 안 좋다 하다가 어떻게?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반등이 돼버리죠. 선반영. 자, 똑같은 거예요. 실업률이 안 좋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읽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루는 게 그겁니다. 역시나 뭐 PB나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걸 정말 중요시 여겨요. 왜? 단순히 1 더하기 2 이거는 계산기 돌리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건 시장에 큰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은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 자, 실업률이 증가됐다라는 그 뜻은 뭘까?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고용이 떨어졌다는 거죠. 실업률은 늘어나고 금리, 즉 어떻게 한다?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즉 돈을 틀어 막아버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상쇄하겠죠. 자, 파월 더 이상 뭐 하지 마. 즉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언제? 주가가 어느 부분 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 중국의 헝다 기업. 자,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겠죠. 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시장의 판을 봐야 된다 했죠. 어떻게? 자, 시장을 봐서 쏘쏘하다라고 봤으면 세부적인 업종이 어떤 게 돼 있을까 할 때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저희 과거에도 똑같이 에코프로와 인버스가 나왔으니 한동안 상방을 보긴 힘들겠구나라고 한다면 섹터의 재분류가 있겠다. 그러면 국내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글로벌 시장 통틀어 봐야 돼.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 노보노디스크 111이라고 하는 게 제약회사가 있다고. 거기서 암이 아니야. 비만 치료제야. 아하, 피부 미용. 이런 거구나. 비만도 피부 미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업종 중에서 찾아야지. 그게 바로 최근에 이런 거였죠. 미리 선반영이 크죠.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오르는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회사.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보기에는 힘들죠. 다만 업종의 플레이 미국 걸 참조했는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사상 신고가를 내면서 기술주 나스닥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이렇게 했죠. 테슬라도 기술주죠. 테슬라가 이번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자율주행 3.2단계를 일론 머스크가 주행하면서 유튜브에 공개했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종목이 무슨 종목이라고 했죠? AI 반도체죠. AI 인공지능 반도체. 아하, 실적 최대 실적 나왔으나 미국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더 갈 수 있다. 사상 신고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 일단 AI에 대해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반도체가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애가 가겠구나. 그렇죠? 이런 애가 가겠구나. 자, 삼성전자. 이 큰 300조 시장에 있는 종목도 이 흐름에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을 하라는 겁니다. 업종을 하는 거. 자, 여기서 다시 소팅을 하는 거예요. 뭘? 구글과 알파벳이라고 하는 구글은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죠. 인식하고 자동학습이죠. 알파벳. 알파벳은 뭐예요? 알파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했죠. 인공지능이죠. 아하, 진짜 AI와 인공지능으로 로봇으로 가고 있구나. 시장도 그렇게 바뀌겠구나. 사상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세 종목이. 자, 그러면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빠른 속도로 소팅을 한다는 거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상한가하고 최근 8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이 상승은 연초였고 지금 2차 전지의 빈 공간에 여기 오고 있다는 거죠. 똑같죠? 그리고 뭐 한번 다 봐요. 뉴로메카 한번 보시죠. 자, 어때요? 그쵸? 유진 로봇 봐요. 어때요? 그렇죠? 하다 못해서 셀바스 AI죠? 어때요? 그쵸? 그리고 테슬라라는 애가
자율주행. 이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봐요. 하다 못해 카메라 업체. 봐봐요. 자,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AI의 확산. AI가 어떤 걸로 있냐면 시장에선 여러 가지가 있다. 1번, 의료기기를 이용한 AI. 자율주행, 로봇. 많죠? 인공지능, 챗봇. 여기서 확산의 과정을 보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솔팅을 하게 되면 초과 수익.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항상 이것만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수가 일어난다. 산업을 인식하고 업종을까지 파악이 되더라도 하나 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은 걸로 반도체는 어떤 게 있다? 자, 시장을 받고 산업을 받고 업종을 받죠.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후공정, 전공정, 클린룸, 시각 나뉘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다시 종목들을 어느 향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암도 자,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이젠 그런 말 하면 하수입니다. 바이오는 바이오예요. 왜? 치료. 어떻게? 암이라고 치면 암. 뭐다? 고형암, 무슨 암, 혈액암 다 있죠? 자, 거기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그 암을 치료하러 들어가는 거고 면역항암제 면역 올려서 다 고치는 거고.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스케어는 왜 분류하라고 했어요? 이젠 달라졌죠?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나 피곤하네요. 잠을 못 자니까. 7시에 또 저 세미나 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헬스케어도 어떻게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아까 말했죠? AI 의료기기. 미용, 피부 미용. 자, 어떻게 한다? 당신 암 걸릴 확률이 커요. 조심하세요. 당뇨월 이거요. 왜 이런 게 생겨났다? 인공지능이 당신의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아까 말했던 구글 알파벳과 뭐가 달라요? 엔비디아와 뭐가 달라? 똑같이. 자율주행은 뭐야? 똑같이. 솔팅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항상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나뉜다고. 산업이.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도 또 나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종목만 보고 거래한 게 아닐까요? 맞죠? 자, 바꿔드릴게요. 자,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과거에 제가 잠깐 유튜버 했을 때도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모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10배씩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 템버거라는 거는 종목을 맞춰서 10배를 먹겠다라는 과정은 사실 시장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나 경제 인플레이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된다는 거고요. 만일에 삼성전자를 내가 20%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으면 오버슈팅, 산업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떠한 상속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은 차익을 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난 1년은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입니다. 이 고집을 떨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장의 의견과 함께 가려고 하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인정하려고 하고 설령 내가 만일에 너무 나만의 상상에 빠지진 않느냐. 항상 경계심을 가지라.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일려드릴 거고 아마도 1부터 10까지는 제가 다 바꿔놓고 갈 거예요. 아시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큰 자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시장의 외국인들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억, 200억씩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빠를 수 있는 건 유동성이죠. 적은 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 업종의 사이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굳이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고 종목으로 승부 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 이 최근에 있었던 한 달 반만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4배가량의 수익은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나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필요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되죠. 누구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한번 다시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다? 코로나 때, 그때 당시에는 사이클이었다. 산업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 당시에는 마스크, 품귀, 실적 동반. 그쵸? 진단키트, 실적 동반, 품귀. 그쵸? 코로나 치료제 백신? 실적은 안 나왔지만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생활의 재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동의했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과제였죠. 인정을 하면 수익은 따라온다 이겁니다. 자, 시장을 맞출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2배의 수익은 나온다. 업종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죠? 4배의 수익이 나온다. 거기에 다시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8배의 수익이 나오는데, 그 과정의 사이클을 꼭 여기서 가지 않고 여기서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순응하면서 갔을 때 어떻게? 분명히 신호는 준다 이겁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호를 줘요.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0배, 20배는 따라온다. 제가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코로나 때는 5배의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스타펀드 매니아였고, 평균적인 1,000억을 가지고도 2,000억, 3,000억씩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이유 하나입니다. 큰 돈이지만 시장의 방향성과 이 흐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게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과정을 학습하고 항상 새로운 색깔, 시장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동이란 하나마이크론,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럴까? 이렇게 뭐 약손시로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10억을 투자하신 분이 지금 60억 넘었어요. 대동은 왜 그럴까요?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이 자료 6개월치인데 이거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면 압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농기계 업체예요. 근데 삼성 펀드에서 투자를 했어요. 로봇으로 키우기 위해서. 왜? 농기계도 자율주행이에요. 코로나 때 얘네들 같은 경우 코로나 때 미국에서 자기네 정원 가꾼다고 해서 한창 인기가 있었죠. 실적도 동반했고, 이걸 로봇으로 엮은다고 하는 거예요. 왜? 농기계도 자율주행에 그리고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 자, 이게 바로 시장의 변화고 사이클이고, 여름에도 겨울로, 겨울에도 여름옷. 유연해집시다. STX로 인생을 바꾸기 위한 과정은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받아들이고 대응, 그리고 물려서 시작을 하는 않는 거예요. 어차피 이 구간대에 4,000원에 가는 주가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는 시장의 트렌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죠. 그러면 큰 이런 변동성, 위아래 변동성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도 30%짜리를 피하고 다시 한 번 더 60%짜리 수익을 내고, 그러면 내 수익률은 직각으로 가는 수익률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종목을 보는 것보다 시장과 업종에서 다시 세분화 솔팅하는 과자고요. 축하드립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은 경계라되, 여기 계신 분들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본인의 수익률과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8대2의 분할이 됐지만 과거 20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 15종목에서 3종목을 추가해 드렸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알죠? 궁금한 점도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622-8706으로 STX 샵까지 붙여서 보내주세요. 스팸 처리되지 않게.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은 그냥 시장에 돌아가는 학습 효과고, 시장보다 좀 더 빠른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13일에는 분명히 이거 다룰 거예요. 자, 라이브 방송도 중간중간 특이사항이 있었을 때는 제가 1, 2분 정도 스팟으로 다룹니다. 자, 반드시 하시고, 다만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는요, 제가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지인분이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한테 대신 제 번호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유는 저라고 해서 이게 손으로 다 한 명 한 명 보낼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AI가 알아서 보냅니다. 똑같이. 근데 이 링크 주소와 자료를 같이 한 번에 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신사에도 AI가 있어요. 스팸 처리하는, 반송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자료는 STX라고 해서 별표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다? 네, 맞습니다. 텔레라는 거는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그러면 링크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공유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나 했는데 오늘 다시 덥습니다. 뭐 태풍이 올려는지 습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환절기도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 건강하게, 우리 주식도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어차피 결론은 뭐다? 이 모든 함수, 규칙을 지키고 시장의 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식 타짜가 될 수 있어요. 10배, 20배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안 됐다고 해서 가정에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여기 온 다음에 처음으로 근거 있는 투자, 이유 있는 투자, 그걸로 수익 낸 적은 없었다. 지금은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아시죠?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뭐 그래도 여러분들의 바람이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겠죠. 자, 한번 그래도 응원해 드릴게요. STX 파이팅! 자, 댓글도 여러분도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